교수님 이제 거의 한 달가량 수업을 했고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돈이 없어요. 모은 돈이.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좀 받아도 될까요? 당연히 받아도 되고요. 대출을 받아서 이게 자동차를 사거나 여행을 다니면 이거는 소비성 지출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저축성 지출로 봐야 돼요. 또 매월 원리금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빚 갚는 속도가 모으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하고 싶습니다. 그 대출 받으면 뭐 1억을 받더라도 한 달에 25만 원이나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아파트가 이제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꼭 대출을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공부가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시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대출, 그것도 부모님이 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은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는 건데 사회 초년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1%까지 확 줄일 수가 있어. 그럼 5년이나 10년 이렇게 길게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대출 이자 갚으면은 그 집값 자체는 내게 되잖아요.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집값도 올라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득이에요. 은행에 1년 넣어놓으면 정기예금 이자가 2%뿐이 더 돼요. 그렇죠? 2%면은 1억 넣어놓으면 200만 원이에요. 내가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놓는다. 1년에 200만 원 대출 이자를 뭐 불입한다 했을 때 집값이 200만 원 안 오르겠어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관심을 막 가져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무관심에 벽을 쌓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야 내 집 마련은 몇 억 원이 있어야 돼. 내 집 마련은 결혼할 때나 하는 거야. 어른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이런 생각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도요, 이제 자녀분들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40년, 50년을 사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 자녀들 집 사는데 보태주거나 이래버리면 본인들이 3, 40년을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부모가 당연히 결혼할 때 사주겠지. 나는 뭐 월급 받는 걸로 여행 다니고 차 사고 이렇게 하다가 뭐 결혼하면 되겠지.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은행별로 대출 상품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도 그냥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은 뭐 4% 가까이 요즘 담보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해 주는 게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럴 때 대출해 주는 게 디딤돌 대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에서 3.15% 정도 금리가 돼. 2%라고 그러면 그 1억 대출 받으면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저기 이자가 16만 원 정도 되나요? 굉장히 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게 이런 거, 이거는 2.9%에서 이것도 3.15%인데 자, 2%짜리 대출이 있다라는 사실. 그럼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집값의 몇 퍼센트 정도 제가 최대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요즘은 DTI, 그렇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20년짜리, 30년짜리로 대출받을 때 30년 동안 소득이 얼마입니까 해서 그 소득 범위 내에서 받잖아요. 근데 그게 대충 내 연봉의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연봉이 1억이면은 4억에서 5억 정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30년 동안. 자, LTV는 담보 비율이에요. 담보 비율이 투기 지역에서는 지금 40%, 30%까지 지금 두 채인 사람은 30%까지 지금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사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 분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이 DTI나 LTV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투기 지역 안에서는. 그래서 서울 지역 25개 구가 다 투기 지역 조정 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출을 내가 받고 서울 지역에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이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년생이
회사의 새내기들이 저축하는 비율은 제가 60%에서 70% 정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플러스 일반 직장인들이 저축하는 비중은 평균 30%예요. 다 생활비로 써야 되니까 30%인데 300만 원을 받으면은 평균 저축하는 게 100만 원 수준을 이제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자, 1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가계 경제에 내가 저축을 하는 돈이니까 가계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원리금 상환을 100만 원 정도를 하는 금액 범위, 내 소득의 30%를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은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 이상을 빌리면 좀 어려운 건가요? 그 이상은 가계 경제에 금리가 조금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가계 경제에 이제 기스가 날 수 있죠.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득의 3분의 1 요 금액을 가지고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 전세자금도 좀 빌려준다면서요? 예, 전세자금도 이제 그 서울 지역에서 이제 대출 5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죠. 이제 이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금 비싼데 3.5에서 4% 내외 이 정도 수준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 또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5억까지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게 맞느냐? 내가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맞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대출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너무 복잡했는데 교수님께서 쉽게 알려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